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교수법 권연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영어교수법 수업 5, 6주차 두 번째 컨텐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컨텐츠에서는요, 우리가 태스크하고 엑서사이즈하고 액티비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TBLT 수업을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TBLT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원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TBLT에 들어가는 태스크의 엘리먼트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레슨 플래닝. 레슨 플랜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고 어떤 것들을 기술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개의 그 워크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태스크고요. 하나는 엑서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5초 정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쓱 보시고 어떤 것이 태스크고 어떤 것이 엑서사이즈인지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보셨나요? 자, 왼쪽 것은 태스크고요. 오른쪽 것이 엑서사이즈입니다. 자, 맞추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스크하고 엑서사이즈가 이제 둘 다 랭귀지 러닝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다른 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태스크는요, 의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의미 중심의 복잡한 수업하는데 계획하는데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태스크를 통해서 태스크의 아웃컴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반면 엑서사이즈는요.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태스크는 반대로 정해지지 않은 결과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학습자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도출되는 태스크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anguage focus는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태스크라는 것은 의미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태스크는 의미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exercise는요, 어떤 언어 형식, 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가르치려고 하는 언어 형식을 학습자들이 이해했는지, 그 지식이 학습자들에게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exercise를 우리가 만드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격차 채우기 항목에서 한번 보면요. 어, 태스크는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엑서사이즈는 정보의 교환이 좀 낮습니다. 굳이 정보 교환하지 않아도 엑서사이즈는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왜 그런가? 교사 중심 아까 주도돼서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 기능 및 사고 수준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태스크는요, 낮은 수준,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 모두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블룸의 분류, 그래서 제가 플립트 러닝 설명하면서 블룸스 텍사넘이라고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모형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 밑에가 remember, 그 다음에 understand, apply 이런 것들이었고 위 상위 과정으로 갈수록 이제 높은 수준의 learning objectives들이 있었어요. create, evaluate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태스크를 통해서는 이런 하위의 이런 learning objectives, 상위의 learning objectives 둘 다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엑서사이즈는 단순 지식만을 체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위에 있는 이런 learning objectives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억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진정성, authenticity. 그 랭귀지가 얼마나 원어민이 쓰는 것에 가까운 것이냐, 이것을 보는 항목인데요. 태스크는요, 실제 상황과 유사한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authenticity가 좀 높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비진정성이라고 엑서사이즈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가 어떠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랭귀지 폼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언어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동떨어진 것을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학습자들한테 학습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6번째. cognitive demand, 인지적 요구가 학습자에게 얼마나 요구되는지, 학습자가 자신의 cognition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요구인데요. 요구 정도인데요. 태스크는 높은 인지적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인터랙션 같은 것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반면 엑서사이즈는 인지적 요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참여만으로도 가능하다. 최소한의 참여라는 것은 연습 문제 푸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7번 adaptability, 적응 가능성입니다. 자, 그래서 태스크는요, 상황에 맞춰서 절차와 결과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절차와 결과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조정이 어려운 것이 엑서사이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8번 학생 발화 시간은요, 태스크를 하면서는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죠. 소그룹 짝 활동. 그래서 발화 기회가 풍부하다. 자, 그렇지만 엑서사이즈는요, 제한적 발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whole class interaction, talking time이 있다 라고 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항목 학습 접근법, approach to learning. 자, 우리가 태스크를 구성을 할 때는 귀납적 체험 중심의 사용을 통한 학습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target language, 그것을 말하는 거겠죠. target form이라든지. 자, 반면에 exercise는요, 연역적, 규칙 중심, 그러니까 배운 후에 사용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이런 태스크와 exercise가 기반하고 있는 theoretical background예요. 자, 태스크는 기능적 학습자 중심 접근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스크에서 교수자가 취하는 역할은 포지션은 퍼실리테이터라는 설명을 제가 전에 드렸었어요. TBRT 설명을 드리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회 문화 이론 같은 것들을 적용을 많이 하는데, 엑서사이즈는 우리가 어떤 형식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배우는 그런 연습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주의, 행동주의에 기반해서 근거한 이론들이 있을 수 있다. 즉, 여러분들 했었던 오디오 링구얼 메소돌러지 이런 것들이 그 예시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우리가 액티비티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태스크와 엑서사이즈까지 했는데, 자, 액티비티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태스크, 엑서사이즈, 액티비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액티비티는요, 모든 언어 사용 활동을 총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탑다운 엄브렐라 텀인데요. 과업하고 엑서사이즈도 모두 액티비티에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활동의 목적이나 형식, 구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들은 과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엑서사이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시를 한번 보니까 게임, 노래 부르기, 퀴즈, 토론, 인터뷰, 드라마, 어떤 드라마 스크립트 짜는 에서 뭐 보여준 극 같은 거 쓰는 거 보여주는 거겠죠? 자, 이런 실용적 결과물이 있거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왜 액티비티를 우리가 제시를 하느냐? 수업의 흥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언어 사용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액티비티를 우리가 학습자들한테 준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태스크, exercise, activity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rpose는요, 과업은 어떤 의사소통을 거쳐서 outcome을 만드는 것이 과업이었습니다. 자, exercise는요, 언어 항목의 정확한 사용 연습, form을, 밑에 있네요. form을 중심으로써 정확성을 포커스를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task도 미닝 중심, 실용성과 유창성을 좀 더 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요. 태스크가 반드시 플루언시만 포커스하는 건 아니었었죠. 사실 TBLT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랭귀지 포커스 단계에 가면 accuracy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내 모든 언어 활동, 포괄적 개념이고요. 의미, 형식 둘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outcome,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pre-task, task cycle에서 특히 학생들한테 어떤 리포트를 하게 한다고 제가 그때 명시를 해드렸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written form이든지 spoken form이든지 말하기나 비디오나 무슨 쓰기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엑서사이즈는 반대로 연습 문제니까요. 어떤 정확한 정답, 채점을 통한 정확한 정답이 이제 그 아웃컴으로 도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액티비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폼이나 미닝 어느 것에 포커스 두고 있느냐에서 다른데 뭐 게임이나 프로젝트나 글쓰기들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language use는 굉장히 자율적이면서 integrated language learning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integrated language learning이라는 것은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한 태스크 안에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스크를 짤때 리딩을 하고 있지만 그 리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TBLT에서 스피킹을 한다든지 라이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합적 언어 사용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입니다. 랭귀지 유스입니다. 반면에 엑서사이즈는 폼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controlled 언어 구조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학습하게 하는 그런 포맷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anguage use는 액티비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것을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거나 제한적이거나 둘 다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자의 역할은 태스크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프로블럼이 있을 때 프로블럼 솔빙에 아주 적극적으로 active participation interaction을 일으켜야 되고요. 반대로 교수자의 역할은 조력자입니다. facilitator. 자, 그리고 연습 문제, exercise 같은 경우에는요. 학습자는 그거를 단순히 푸는 사람이잖아요. 풀고 교수자가 체크하는 것에 어떤 답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자, 피드백 수용자로의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교수자는 지시자나 설명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액티비티는요. 네, 여기도 이렇게 나오네요. 활동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의 역할도 조정자일 수도 있고 진행자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를 아마 들어보면 제일 명확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주말 여행 계획하기. 그래서 학생들이 그 아웃컴으로 어떤 여행 계획표 이런 것들을 토론이나 뭐 인터랙션, 커뮤니케이티브 태스크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여러분들 엑서사이즈는 보셨죠?
과거 시제 문장 완성하기. 그래서 문법 중심 반복 연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는 어떤 게임 같은 거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빙고 게임 같은 거. 왜 하는지 재미있으라고. 그리고 의미하고 형식을 혼합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동기 유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스크를 TBLT를 만들려면 TBLT로 이제 어떤 수업을 설계를 하려면요. 태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태스크가 무언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스캐폴딩이 돼야 되고 태스크 디펜던시, 과업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태스크는 리사이클링,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태스크를 통해서 액티브 러닝, 학습자들이 적극적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태스크를 통해서 인티그레이션, 무언가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를 통해서 재생산에서 창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스크 활동을 통해서 리플렉션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와주기는요. 태스크 활동에서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도움을 우리가 TBLT가 교수자의 역할이 파실리테이터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TBLT 설명할 때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능숙해질수록 점진적으로 도움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태스크 디펜던시 관점은요. 일단 과업이 언어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과업을 그냥 하나만 내주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과업 전 단계, 과업 단계, 과업 후 단계 이렇게 이렇게 네 팔각형 모양 제가 그래서 과업 전, 과업 중, 과업 후 이렇게 도형을 서식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태스크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1단계 프리 태스크 사이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태스크 사이클이 지나면 이것에 기반한 랭귀지 포커스 프랙티스를 엑서사이즈를 우리가 학생들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태스크는 TBLT의 원칙은 반복학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어휘, 타겟 랭귀지가 되겠죠. 그래서 타겟 폼 같은 거, 폼이나 vocabulary, 기타 등등 어떤 language function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거를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여러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이 메인 태스크에서 원래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배우기는 하겠지만 그것들이 프리 태스크에서도 한번 다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랭귀지 포커스 단계에서도 당연히 다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을 사이클마다 이제 계속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인풋을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폼들을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학습자는 학습해야 되는 언어를 그 태스크를 하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학습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인티그레이션은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스피킹, 리딩,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런 것들 이 기능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TBLT에 있어서는 listening이나 reading이 이 태스크 사이클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receptive 스킬을 태스크 사이클에서 깊이 다루면서 이것에 근간한 리포팅이나 그런 것들을 스피킹, 라이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integrated skill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스킬의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의미 있는 과업, meaningful task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어떤 language 펑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재생산 그리고 창조. 자,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자,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들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재생산이에요. 사용하는 것. 그런데 그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무언가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창조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intermediate, basic level 학생들은 교수자가 알려준 것, 그것들을 그냥 재생산 정도의 단계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advanced, proficient learner로 갈수록 그것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새로운 문장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될 수 있도록 TBRT가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마지막에 리플렉션은요. 학습자들은 스스로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자, 우리가 되돌아보는 과정이 여기 이 팔각형 모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랭귀지 포커스 단계였었죠. 우리가 어떤 리플렉션을 교수자가 학습자들한테 시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학습 과정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리플렉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TBLT를 설계할 때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 단계별로 어떤 원칙들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업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과업 누나는요, TBRT 요 책에서 이 교재에서 과업이 가져야 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Goals, Input, Activities, Teacher's Role, Learner's Role, Setting 이런 것들이 과업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Goals라는 거는요. 학습 과정의 전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업이 있으면 과업과 교육 과정, 커리큘럼 얘기하는 거겠죠? 커리큘럼과 태스크가 있으면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어떤 명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수자가 어떤 목적으로 세우면서 그것을 태스크를 통해서 실현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인풋. 학습자들한테 제공되는 데이터. 우리 그냥 입력 자료라고 좀 어렵게 보이지만 학생들이 수업 내에서 받는 어떤 수업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문자, 시각 자료, 텍스트 같은 거 아니면 오디오 파일, 요새는 뭐 비주얼, 비디오, 이미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 있고요. 활동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하위 과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다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교사의 역할은 교사는 이제 지원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learner's role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 다음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행자이다. 자, 세팅은요. 네, 일단 과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내외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클래스룸 자체가 그 세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것도 세팅의 그 일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과업 수행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 레슨 플래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티칭 같은 것을 하시면서 실제로 레슨 플랜을 적어 내셔야 되거든요. 자, 레슨 플랜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요. 레슨 타이틀. 당연히 이제 레슨을 하면 레슨에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환경 세팅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학습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프리 태스크, 메인 태스크, 포스트 태스크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는 얘기 안 드렸었던 것 같아요. 어세스먼트, 평가 항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은요,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주제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팅은요,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 수업 시간, 차시별. 그러니까 차시라는 것은요, 1시간 1회 수업에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클래스에 몇 명의 학습자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bjectives는 부터는 좀 이야기할 것이 많아지는데요. objectives는요, 여러분들 두 가지의 objectives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terminal objective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nabling objectives.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terminal objectives는요,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자가 수업이나 과정을 마쳤을 때, 수업을 마쳤을 때, 어떤 과정을 마쳤을 때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의 궁극적인 성과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요. 반면 중간 목표, 하위 목표라고 해서 enabling objective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terminal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위 능력이나 지식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일단 이 terminal objectives를 가능케 실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enabling objectives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terminal objectives는 하나의 큰 밑그림이라고 보면은 거기에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적어주는 체크리스트 개념의 조금 작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계별 목표들을 enabling objectives라고 하고요. 자, 어떻게 다르냐? 자, terminal objectives는요, 수업의 마지막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기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학습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terminal objectives입니다. 자, enabling objectives는요, 자, 좀 더 terminal objectives보다 세분화된 학습 행동이고요. 보통 terminal objectives가 하나가 있으면 여러 개의 enabling objectives가 뒷받침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 순서, procedure, 그 다음에 구조를 계획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enabling objectives입니다. 네, 좀 굉장히 추상적인 설명이죠.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terminal objectives에 대한 기술이에요. Student will be able to give a 2-minute oral presentation about a planned trip using appropriate travel vocabulary and future tense structure. 자,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는 presentation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어떤 계획, 여행 계획이에요. 근데 그 안에 vocabulary도 있어야 되고요. 계획이니까 future tense도 얘네들이 써야 돼. 이것이 terminal objectives라고 하면 enabling objectives는요. Student will be able to identify travel related vocabulary from a brochure. Student will be able to use going to talk about future plan. Student will be able to organize idea
into a short trip itinerary. 이렇게 이 플랜 트립을 하기 위한 학습자들이 해야 되는 것, 트래블 관련 보캐블러리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be going to를 쓰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모아서 아이티니어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건 굉장히 세부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터미널 objectives에 세 개의 enabling objectives가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요, 태스크는 지난번에 이제 상세하게 보여드려서 그렇게 많이 안 알려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기술해 주시면 돼요. 일단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프로시저로 되는지, 학생들은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지, 자, 어떤 기술이 랭귀지 러닝 스킬이 포커스 되는지, 그리고 어떤 머티리얼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프리태스크 안에서도 introduction, schema, activation 이건 제일 먼저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 procedure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프리태스크 사이클에도 이것이 첫 번째라면 뭐 두 개, 세 개, 뭐 필요한 만큼 수업에 필요한 만큼 또 다른 프리태스크들이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타임은 시간에 기입하시면 되고 어떤 활동을 단계별로 할지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프로시저 단계 셀입니다. 자, 인터랙션은요. 의사소통 단위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클래스, whole class interaction을 할 것인지 pair work, individual work, group work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기술을 해주는 거고요. 포커스는 강조해서 학생들이 해야 되는 언어학습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speaking, reading, listening, writing 어떤 것들이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단계를 위한 어떤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느냐 그런 것들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레슨 플랜 템플릿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세스먼트입니다. 어세스먼트는요, 일단 그냥 우리가 막 랜덤리 어세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평가표, 자기평가표, 동료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수업에 대한 어세스먼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수업 전반적으로 보는 어세스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항목들을 많이 넣는데요. Task completion, accuracy, interaction, 어휘 및 language use, 발표, 결과물, 창의성 이런 것들을 교수자가 어세스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학습자들의 아웃컴들을 어세스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세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보시니까, 제가 옛날에 알려드렸던 이 TBLT, 이 팔각형 모델에서 포스트 데스크 단계에서 뭔가 학생들이 자기들이 썼던 랭귀지를 엑서사이즈하고 틀린 거, 뭐, accuracy 여기도 어세스를 하는 단계가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이 어세스먼트 단계와 랭귀지 포커스에서 학습자들이 하는 어세스먼트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이제 학습자들이 하게 되는 거는 수행 결과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루브릭 뭐 이런 표 있잖아요. 그래서 문항이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에서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 양적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셀프 리플렉션을 시키든지 피어 이밸루에이션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랭귀지 포커스 단계는요. 학습자가 발화한 태스크 사이클의 리포팅 단계 이 단계에서 한 어떤 학생들이 한 스포큰 폼, 리튼 폼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랭귀지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세스먼트와 이 어세스먼트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학습자들이 만들어낸 랭귀지 유즈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 하느냐? error correction. 결국에 우리가 accuracy 이 부분을 채워넣기 위한 그런 이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